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 이틀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무엇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과 14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 과연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진핑 주석의 방북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파격적인 메시지라고 할 게 들리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만남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제 먼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 주석의 어떤 방북 의미와 그리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진단하세요? 1차적으로 이번 방북은 역시 앞으로 있는 G20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또 중국이 충분히 앞으로의 형성될 수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대화에 대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2차 하노이 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상황에서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북을 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국내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또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충분히 보내서 좀 공고화하는데 입장을 공고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니까 사실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정상회담을 하면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언제든 그림자 의전으로 눈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글쎄요,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역할은 지난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 같이 안 갔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 의전을 다 챙겼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전면의 모습이 안 보였죠. 오히려 현성월 노동당 현성월 부부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여정 특히 이제 그 금강산 궁전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거기서 혹시 탈락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연합뉴스에도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오긴 하던데요.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닌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공학 영접에서는 이 노동당 부위원장급 앞에서 마지막에 서 있긴 했습니다만 그 급에서 같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은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역할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변함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남북 간의 협상이 진행이 돼서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거기서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가 보면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되겠죠. 이제 현송월 단장이 결국에 의전을 넘겨받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짚어봤고요. 앞으로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금수산 영빈관 이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장소에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그 금수산 영빈관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아주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걸 혹시 그 백화관 영빈관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특히 중국 측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건물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요. 지금 두 가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사실 그 NK 뉴스에서 지난 2월 달에 건물 위성 사진을 보니까 뭔가 건물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의 백화관 영빈관을 리모델링한 거 아닌가. 이제 확실한 것은 이번에 그 숙소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은 지금 말씀하신 금강산 영빈관에서 한 것은 맞고요. 금수산 영빈관이죠. 금수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부분이 이 시설이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이제 확인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건 북중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바로 이것일 텐데 지금 김 위원장이 한 이야기 중에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죠. 그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 기본적인 맥락은 2차 하노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일종의 결렬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오면은 우리가 3차 북미 정상회담도 하겠다. 예. 그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쓴 단어가 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뭐 유관국에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다. 근데 그 유관국은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새로운 접근을 북한 쪽에 맞춰서 나올 경우에는 우린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올해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왔었으니까요. 뭐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경제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거기 배석자 중에 경제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또 도와주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부분 뭐 당연히 이제 들 수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일 텐데 하지만 이제 뭐 대북 제재에 관련된 것이 이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일단 진단하시는지요? 경제 부분은 이번에 중요하게 논의된 것 같습니다. 예. CCTV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경제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 것을 보면 예. 북한은 지금 전력을 다해 신전략 노선 관철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말입니다. 예. 중국의 경험과 방법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신전략 노선이라는 것은 작년 4월 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핵과 예. 경제 병진 노선을 결속하고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경제 총 건설 집중 노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 경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국의 경험을 배우겠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전에 하노이 때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하노이 베트남을 가면서 북한이 베트남 모델, 이 도이모이라는 네네네네. 베트남 모델을 뭐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핵심 파트너로서는 이제 중국이랑 같이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방북한 인사 중에는 주목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펑 중국이죠. 중국 예, 예.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거든요. 예.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국 전체 거시경제를 다루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예. 동행을 했고 그 의미는 역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경제적인 그런 관계를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 질문하신 것처럼 제재가 막혀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 이건 좀 한참 뒤에 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예, 좀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를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2차 회담 가능성도 지금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을까요? 뭐 오늘 일정은 조중 오이탑은 뭐 틀림없이 갔을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네. 일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마 오찬 회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네. 오찬 회동이 있으면 거기서 또 한 번의 이제 논의와 그런 또 회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어제 뭐 상당 부분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렇죠. 오늘도 역시 핵심 의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북한과 중국은 둘 다 1차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예.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북한의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간다라고 했으면 제일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를 갖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강조한 건데 북한 체제의 안정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의미는 앞으로 진행될 북한 비핵화 협상과 더불어서 평화체제 논의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이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면서 북한과 함께 가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표명됐고 아마 그런 논의는 어저께 오늘 계속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도 그냥 사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뭐 북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본다면 중국도 북한의 핵을 원하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중국만의 해법을 제시해서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게 어떤 쥐어준다라는 이런 어떤 로드맵을 중국이 갖고 있다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중국만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문제 해법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원칙을 일종의 그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죠. 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쌍중단, 쌍궤병행. 쌍궤병행. 예, 그렇죠. 예. 쌍중단은 이미 된 거고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그 동시에 이제 연합훈련을 중단한다. 그건 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더불어서 쌍궤병행이라는 것이 이번에 강조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예. 북한의 비핵화의 전전과 더불어서 평화 체제를 지금 동시에 논의하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쌍궤병행의 핵심이고 예. 시진핑 주석이 이미 뭐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동시적, 단계적 접근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늘 얘기하는 것이 비핵화를 진전하는 거기에 준하는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다시금 평화 체제와 북한 체제 안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북한이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예. 더더욱 쌍궤 병행이랑 좀 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요. 이번 만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어떤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이 이제 3자에서 4자 나아가서는 이제 6자까지 좀 번질 수가 있고 그런 초석이 된 자리였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6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6자회담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지금 매우 힘들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6자회담으로 복귀를 하려면 제일 큰 문제가 9.19 공동성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3 합의, 13 합의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북한에 대한 FFBD, CVID, 예, 예. 완전한 핵폐기가 전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6자회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예. 자체가 모순이고 어. 그리고 뭐 제 생각에 북한도 원치 않는 겁니다. 6자회담으로 간다는 건. 예. 그다음에 이제 4자회담이 다시 얘기 나오는데 네. 그것도 중국이 정말 그것을 원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비핵화의 협상의 기본 틀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거든요. 예. 그거를 주변국, 뭐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 어떻게든지 촉진해서 진행시키자 그런 얘기지. 예. 한국과 중국이 회담에 같이 들어가서 지금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 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지금 4자 얘기가 나오는데 일정 시점에서는 4자가 필요하죠. 특히 이제 평화 체제 얘기를 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려면 당연히 중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예. 현재로서 이 북한과 미국이 주도해서 나가는 비핵화 협상 틀이 4자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좀 바라보는 이거 이제 뭐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어쨌든 뭐 북한 입장에서든 미국 입장에서든 뭐 플랜 B, C 뭐 더 멀리 볼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물론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예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진짜 그 어떤 새로운 길로 가는 건가? 근데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혹시 중국인 건가? 아니면 혹시 뭐 다른 길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길은 뭘까요? 혹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해서 뭐 2중, 3중 그 가정 예. 가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네,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같이 예. 간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중국과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나름대로 북한이 진행을 하는데 예. 미국이 그것을 인정 안 하니까 중국과 함께 공개를 하든지 한 형태로 해서 예.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과정을 하고 예. 거기에 준하는 제재 해제를 중국이 주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추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현실성이 크지는 않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왜냐하면 네. 유엔에서 이미 부과되고 있는 제재를 중국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재 자체도 중국이 합의를 해서 예.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이 논의가 됐는데 예. 사실상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움직임도 이렇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약간 이중적인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할까요?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함과 동시에 또 북한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이제 러시아 금융회사라고 하죠. 제재가 또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비건 대표는 이전에보다는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건 사실이고요. 근데 예. 미국의 그런 전향적인 입장은 한 3, 4주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일괄 타결, 북한이 일방적으로 모든 비핵화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그다음에 제재가 해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보다는 좀 전향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동시적, 단계적, 특히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6.12 합의의 3가지 항, 사실 4개인데 3가지죠. 예. 이제 뭐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비핵화에 대해서 그것을 동시적, 단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미국이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뭐 사실 지난 1월 달도 돌아갔습니다. 1월 달에 미국이 비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서 뭐 전향적인 입장인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다만 그 재무부의 지금 그 추가 제재 그 건은 이것을 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예. 일부에서는 이거를 사실 지금 북중 간의 그런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부나 뭐 지난번에 와이즈 어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나 예. 나름대로 미국은 시스템에서 각 부처가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무부에 걸린 이번 러시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재 위반 사안이 나오니까 이제 예. 공교롭게 저는 이 타이밍에 그렇게 밝힌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끝나라는 메시지가 와가지고 시간이 없긴 한데 30초만 더 주시면 이거 지금 상황이 이제 북중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답형으로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 김정은과 트럼프만 놓고 딱 비교했을 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더 급합니까? 예, 왜냐하면 제재가 여전히 부과가 돼 있고 예. 제재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예. 지난번 1차 하노이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걸 노출을 했죠.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예, 예.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만 유지되고 있으면 시간은 자신의 편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앞두고 급한 쪽은 트럼프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에는 예.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되겠죠. 그런 또 사정이 있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방북의 성과들 저희 나눠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